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여행 작가 임택입니다. 당나귀와 함께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생장 피드포드라는 곳이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지대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은 옛날 그 야고보 성지거든요. 예. 거기까지 814km예요. 그걸 71일 동안 당나귀와 함께 걸어가지고 71일 동안. 1일 동안 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궁금한데 왜 당나귀와 함께 가신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주로 일을 해요. 근데 그날 도서관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밑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동화를 보게 됐는데 현재 그 여행가가 여행기를 어린이의 동화 형식으로 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야,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이 동화로 된 여행기를 좀 써서 아이들에게 여행을 좀 시켜줘 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당나귀는 이제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 소재잖아요.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제가 주인공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아 뭔지 알겠네. 그죠? 그게 당나귀였고. 그게 당나귀였습니다. 근데 우리 유재석 씨가 당나귀를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아니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당나귀를 닮은. 예,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뭐. 굉장히 눈을 쳐다보면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고. 저는 그럼 당나귀면 우리 조셉은 혹시 어떤 동물? 근데 그 당나귀가 양배추를 굉장히 잘 먹어요. 수분이 구강이 맞아. 아, 맞네. 네. 옛날에 양배추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양배추였습니다. 네, 양배추. 아니 근데 그 당나귀는 어디서 이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당나귀와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레길은 자갈이 많아가지고 당나귀가 못 걸어요. 아 자갈밭은 잘 못 걸어요? 네, 계단도 못 올라가요. 아 네, 그래요? 평지만 걸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산티아고 까미노에 대한 사진을 봤는데 당나귀가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건 당나귀가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나귀 농장에 가서 3년 전부터 이렇게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가져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당나귀를 비행기에다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엄청나게 이제 걱정을 하다가 제가 프랑스하고 스페인에다가 백방으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농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훈련된 당나귀가 있는데 너에게 빌려주겠다. 아. 그 걷기 시작을 하는데 길을 걸을 때는 뭘 먹이면 안 되거든요. 좀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얘가 풀을 먹고 있으면 그게 너무 이쁜 거야. 가다가 일을 하든 말든 멀리서 내가 보고 맛있는 게 보이면 내가 서버려요. 그리고 그걸 끌고 가서 먹이는 거니까 친해졌죠. 말은 안 들어. 아 그런데도 말은 안 아니, 말은 절대 안 들어. 사랑하는 것과 말 잘 듣는 건 달라. 이 자식 똑같아. 똑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 순례자 얘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참 어떤 느낌일까 참 궁금하긴 해요. 좀 특별하죠. 그 길 자체가 2000년 된 그런 길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순례자들에 대한 그 마을 사람들의 자세가 순례자 중심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길을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 길은 잘못 들었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란다나 이런 데서 네. 빨래 널다가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산티아고 길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세요.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신의 소리라고. 마지막 목적지가 이게 대성당이라고 하던데 그 순간에 좀 심정이 좀 어떠신지요? 여기 도착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냥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면 당나귀 주인이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호태기를 거기서 남겨줘야 되는데 네. 이 호태기랑 헤어지는 것 자체가 아이고. 상상이 안 네. 가요. 한 3, 4일 전부터 걔랑 헤어지는 거 생각을 하면 막 눈물이 나. 당나귀를 딱 남겨주는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70일간의 그 우정이. 네, 우정. 호태기는 어떻게 좀 가다가 갑자기 팍 하더니 돌아서 막 그랬으면 좋은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내 마음이 걔 마음은 아니야. 자식하고 똑같아. 그냥 가요? 아니 근데 작가님이 마을 버스를 타고 세계여행. 근데 그 뭐예요? 이거 저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버스를 혼자 운행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50에 여행 작가 선언을 하고 모든 걸 놓고 이제 길로 들어섰는데 2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잘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와요. 그래가지고 매일 뒷동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뒷동산 올라갔다 내려오다 언덕 위에 앉아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오는 마을버스를 보게 된 거예요. 힘겹게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여행 작가가 돼야 되겠다. 정해진 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러면 너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굴레를 끊고 한번 세계 일주라고 하는 곳에 도전해 보자.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그것도 폐차 6개월을 남겨놨어요. 완전 똥차야 똥차. 이제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버스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거죠. 일단 소개를 직접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입니다. 저는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물 처음인데 네. 키도 크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주얼이. 되게 지금 부러운 외모예요. 네. 솔직히 좀 부러운 외모야. 이게 실깡 있잖아요, 실깡. 예. 예? 실물 깡패라고 해가지고. 실깡. 세계적인 선수한테 실감이 뭡니까? 미안합니다. 예? 그럼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12월이었죠? 네네. 벌써 작년이 됐네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자유형 200m 금메달. 야, 이거 정말. Surging. Did he get there? Sugarloaf from Wang. Wang over Sugarloaf. And then Rapsons. Wang Sunwoo, he does follow in Park Tae-won's 아니 이게 이제 박태환 선수 이후에 처음 아닙니까? 네, 네. 예. 아니 진짜 기분이 어떠셨는지. 일단 메이저 대회에서 첫 우승 금메달을 따서 네. 저도 왜요? 약간 좀 긴장돼가지고. 괜찮아요. 나 지금 떨리네요. 나 지금 울컥하는 줄 알았잖아요. 약간 좀 떨리네요. 저도. 긴장돼가지고. 여기 유키즈가 첫 출연입니까? 네, 맞아요. 첫 예능 출연. 황선우 선수는 이제 방송에서 좀 본 적이 없어요.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기록은 잘 났지만 일단 메달이라는 그런 성과가 없어서 그게 내가 좀 나가더라도 네. 내 스스로 메달 메달을 걸고 네. 나가고 싶다. 나가겠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했는데. 네.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황선우 선수는 언제부터 이렇게 수영을 하시게 된 겁니까? 일단 6살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일단 부모님이 그냥 취미로 수영을 하셔가지고 저도 수영 배워놓으면 좋으니까 유아반 있잖아요. 유아반. 예. 6살 음파 하는 일단 그런 반에 등록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수영을 네. 시작을 하셨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선수로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내신 거예요? 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엄청 기록이 뛰어나지도 않고 네. 막 등수를 막 맨날 1등하고 막 그런 선수도 아닌 그냥 평범한 선수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뭔가 제 수영이 맞춰지면서 그때부터 기록이 엄청나게 단축돼가지고 나가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작년 고3 때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 1등. 이때 그 황선우 선수 기록이 이제 48초 04. 본인이 세웠던 이제 100m 한국 신기록 48초 25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황선우를 이기는 건 황선우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럴 때 정말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짜릿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기록을 깬다는 건 정말 그 선수에게 정말 짜릿하죠. 정말 운동선수들에겐 자기 기록을 깬다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8초 04인데 47초 때 들어가는 게 똑딱이 1초면 똑만 하면은 돼요. 야, 그 똑이 어렵다. 그게 또 그 똑이 어렵네. 맞죠. 수영에서 이제 1초는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1초 안에 선수들 랭킹이 막 몇십 명, 몇백 명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게 출전한 도쿄올림픽에서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7초 56. 야, 주세요. 이 정도, 네, 조금씩. 네, 빨라지고 있어요. 황선우 마지막 5m. 딱 붙었습니다. 2위 혹은 3위, 3위입니다. 좋습니다. 47초 56. 새로운 한국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아시아 신기록을 네.
전 뭐 이 경기를 실제로 이제 예, 집에서 그때 봤습니다만 저 혼자 소리 쳤거든요. 정리하고 되겠습니다. 예. 아이씨. 아, 네, 진짜 응원 무지하게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이네요, 이게. 예, 올림픽 100m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제 황선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기록 보유자. 이제 이 당시에 좀 결승전 그 스타팅 블록에 좀 섰을 때 좀 그 네. 느낌이 좀 어땠는지. 일단 100m라는 정말 그런 경기에서 내가 이렇게 100m 경기를 뛰는구나 약간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유형 100m 결승 경기는. 야, 10대의 나이에 그것도 사실 이게 65년 만에 그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그 네. 결승에 올라간 그 느낌이 약간 단거리 50m, 100m 같은 경우는 맞아요. 거의 서양인 거의 아메리카 그렇죠. 쪽이죠. 단거리는. 신장이 확실히 유리하죠, 수영은. 일단 한국에서는 그래도 87이거든요, 제가. 근데 네. 좀 큰 키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제 올림픽 갔을 때 좀 충격이 제가 가장 왜소하고 제가 가장 작은 포지션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말년입니다. 현재는 웹툰 한 3년째 안 그리고 있고 개인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말년 작가님은 이제 2세대 웹툰 작가님이십니다. 이말년 시리즈를 통해서 웹툰계 B급 코드를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당시 모든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이제 작가님 웹툰으로 도배될 정도로 맞아요. 사실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예. 이제 세대면은 뭐 다들 금연이나 운동, 뭐 공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데 금연 선언. 근데 이게 1,000만 원을 걸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뭐 금연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2022년에 뭐 새로운 걸 한다고 이제 좀 발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연말에 네네네. 매년 있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연을 좀 그럴듯하게 해보자 해서 억지로 든 게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됐죠.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침착맨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다면 세후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증여세 정도는 본인이 내. 본인이 내세요. 3.3%는 제가 내드릴게요. 증여세나 뭐 그런 건 알아서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이나 거신 거는 이제 그만큼 좀 의지를 좀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간이 또 무제한입니다. 그러면은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무조건. 예, 그러니까 누군가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남기면은 무조건 그분께 1,000만 원. 그쵸. 담배만 입에 대도 1,000만 원. 되는 건 괜찮다. 불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 그냥 막 어거지로 막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안 된다. 한 번 흡입을 해야. 내가 스스로 예. 그런 것들 유해 물질을 예, 그쵸.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된 건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도는 해왔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혼 공약이었어요. 아까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처럼 결혼할 때 제가 이제 금연을 해보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임신하면은 끊겠다. 근데 좀 잘 안 지켜지고 출산하면 끊겠다. 안 되고 산후조리원 갔을 때 하겠다. 뭐 했을 때 하겠다. 100일 돌 최악이네. 계속 하다가 전체적으로 최악이야. 최악이에요. 예. 작년에도 한 번 또 실패했고. 옛날에는 방송도 자주 안 키니까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졌죠. 금연이 실패한 관계로 금연 0일차. 왜냐하면 어저께랑 오늘 피웠으니까. 어떻게 웹툰 작가를 하시게 됐는지. 사실 이제 디자인과였고 4학년 1학기 때 이제 졸업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끝나면은 한 4학년 2학기가 좀 붕 뜨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취업 준비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토익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취업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집에서 심심해서 만화 그려서 커뮤니티에 올렸던 게 반응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야후 코리아 웹툰 담당자님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연락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웹툰 작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맞아요. 예. 아니 그 저기 이게 이제 8년 전에 게임을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방을 켜고 게임을 한 게 이제 그 이 인터넷 방송의 시작이었다고. 아 맞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하스스톤이라고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어. 그게 너무 오래 하니까 질리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왜냐면 다 그때 당시에 게임 방송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고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군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하세요? 뭐 토론도 많이 하시던데요, 주호민 씨. 주은미 씨랑 뭐 심팔 토론. 그거 인기가 많았고 단팥 호빵 대 야채 호빵 무엇이 진리인가입니다. 복숭아 딱딱한 게 더 맛있나 물렁한 게 더 맛있나입니다. 오늘 검색한 거거든요. 예. 물렁이가 100원 더 비싸요. 그 말인 그 즉슨 말은 무엇이냐?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죠. 예. 비싼 것이 더 맛있어요. 삼국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삼국지. 아 삼국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기획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들. 이제 이 유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국 시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아 여기까지도 어렵나? 여기도 어려워. 자, 더 쉽게. 요즘에는 이제 토크. 어떤 토크예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결국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살짝 보니까 그냥 본인 얘기 그러니까 그냥 쏟아내더라고요. 준비되고 키는 게 아니고 네. 키고 일단 얘기를 하는군요. 결혼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행복하다. 예. 집에 있을 때 그냥 계속 누군가가 막 행동하는 게 보이는 게 참 그거 자체가 참 고맙고 맞아요. 네. 아이가 막 갑자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춤을 춘다거나 뭐 아내가 막 갑자기 막 TV 막 보다가 막 웃고 있으면 이제 이상하게 행복감이 들더라고요. 오빠 왜 쌀은 안 해? 쌀. 이게 뭔가 편안하게 있는 뭐 이게 일상들이. 예, 예. 그런 일상이. 저도 나은이가 이제 5살 됐으니까 나은이가 어디 이제 제가 이제 일하러 나오려고 그러면 바지 잡고 아빠 어디가 오늘 뭐 이럴 때 26 나이에 한국에 와서 70년을 낮은 이들의 아버지로서 평생을 헌신한 우리 두봉 주교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교님께서 야 26에 그 한국에 오셨어요? 맞죠? 아니 일단 저기 주교님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제 이름이 두봉이라고 부릅니다. 네 두봉. 모르는 사람이 두봉이라고 불러요. 그 유명한 그 화장품. 네네. 두봉은 화장품 이런 거. 네네. 예. 두봉이에요. 두봉. 두봉. 두견세 할 때 쓰는 두자요. 두시고요. 네. 그리고 봉은 산봉우리를 말하는 봉우리봉. 거예요. 그래서 산봉우리에서 노래하는 두견세. 두견세다. 상당히 우리 주교님께서 네. 상당히 유쾌하십니다. 네네네네. 아니 근데 프랑스에서 26세 이제 한국에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70년을 살고 계시요. 거의 70년이에요. 그리고 뭐 김치를 더 많이 먹었고요. 밥을 더 많이 먹었고요. 된장을 더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형보다 한국에 더 오래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듣고 보니까 우리들보다 더. 더 한국에 오래 계셨네요. 아니 그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요? 저 전주교라고 부릅니다. 네네네네. 뭐 전주교 신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신부가 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해외로 선교하러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고 한국에 오시고. 그러니까 6.25가 났을 때 네. 제가 조족에서 1년간 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우단 나라에서. 예. 그래서 그때 프랑스 쪽에서 파병을 하기로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라고. 그때는 제가 신부 되고 싶어서 신학대학 다니고 해서 근데 지원을 안 했지만은 한국하고의 인연이 그때부터 이어졌군요. 그냥 이어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예. 아주 친한 친구가 집원을 해갖고 한국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있었고 퓨전은 53년 7월 달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로 발리걸 받았을 때 6월 달이었습니다. 아 6월에 그러니까 바로 휴전 직전에 이제 전쟁중에 있는 나라로 사람을 안 보내거든요. 뜻밖의 한국에로 발리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더구나 이제 그때 한국이 참 무척 어려운 나라였어요. 아 그렇겠죠. 무척 가난한 네. 나라였고 무척 도와줘야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딱 그 나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다는 얼마나 얘기죠. 와, 그게 전하면 왜 그 어려운 나라에 내가 가야 될까?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 선교사가 어려운 나라로 가고 싶지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싶진 않거든요. 주교님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쟁 후 가난으로 대전 선화동 다리 밑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50여 명을 거두어서 나중에 집으로 좀 돌려보내셨고요. 한국 최초 전문대학인 상지여자 전문대학교와 상지여자 중학교를 설립하셨. 아 여기를 설립하셨어요? 네. 또한 농민 인권 신장에 힘써 농민 3호의 대부라 불리셨고요. 경북 영주의 한센병 환자를 위한 다미안 의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야, 한국에 처음 와서 보좌 신부 시절에 겨울에도 난로불을 피우지 않고 양말도 신지 않고 절약을 하실 정도로. 그건 지나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불때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뭐 불 많이 떼는 것보다 우선 뭐 양말을 쓰고 내복을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을 늘었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좀 꺼려해요. 싫어해요. 평생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아유 요즘 뭐 저희들이 참 여기 얘기를 얹기가 왜 참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